안녕하세요. 안전지도사 윤현정입니다. 안전지도사 박영진입니다. 지금까지 쭉 저희가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그동안 풀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는 부분이라 보니까 분명 되셨죠, 도움이. 네. 지금 드디어 마지막 10문제를 남겨두겠습니다. 저희랑 이번 시간에 풀어볼 것은 주제가 응급구호조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10개의 문제인데요. 네, 심폐소생술. 중요한 게 네. 이게 일반인 분들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또 위급한 상황에 환자들을 살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또 많이 또 교육도 많이 받으시니까 관심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내용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기 좀 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번 10문제 쉬운 겁니까? 아니요. 가볼게요. 자, 네. 문제 3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상에 대한 응급치료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는 건데요. 네,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보기가 기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귀 좀 끝.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책이랑 같이 봐주세요. 자, 네. 1번 화상을 일으킨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화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한다. 2번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로 씻거나 얼음을 직접 떼어 열기를 식힌다. 3번 뜨거운 물질에 젖어있는 옷이나 양말은 열기가 식은 다음에 벗긴다. 4번 화상 부위에 착용하고 있는 반지, 시계 등은 열기가 식은 다음 제거한다. 가장 적절한 걸 찾으시는 건데요. 가장 적절한 거,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하나 좀 얼음을 직접 떼면은 피부 손상. 그렇죠. 피부 손상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옷에 만약에 이제 뜨거운 물이 계속 닿아 있으면 그게 수분의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해줘야 되고요. 맞아요. 신속히 제거가 네.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착용하고 있는 반지, 시계 등도 빨리 제거를 해줘야 큰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시계 계속 열받죠? 그렇죠, 열받아요. 답은 1번이네요. 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32번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구호조치 중 적절한 것을 찾아주세요. 네, 적절한 것이요. 네, 1번 부상자를 차 밖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2번 부상자의 일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원을 미리 파악한다. 3번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조심스럽게 눕힌다. 4번 의식이 없으면 물, 음료수 등을 먹여 의식을 회복시킨다. 여기서 적절한 걸 찾는 건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히 부상자가 차 안에 있으면 빨리 밖으로 빼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심각하게 다치셨을 경우에는 사실 무리한 이동을 하시다가는 더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지금 이 문제는 그때의 상황을 지금 좀 상황 판단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피가 많다고 해서 많이 다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골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목이라든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무리한 이동은 하지 마시고 단지 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빨리 차 밖으로 빼내줘야 하는 그런 건 있고요. 그렇죠.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시죠. 네, 그러니까 1번 그렇죠?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무조건 이동은 아니라는 거.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부상자의 일식 여부를 확인하는 건 좋아요. 확인한 다음에는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원까지는 네. 저희가 할 일은 아니죠. 네, 괜히 해본다고 뭐 쥐가 뒤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도둑으로 몰립니다. 도둑. 그러니까 일단은 일식 여부 확인한 다음에는 신고가 우선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킬 수 있을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가 아니라 이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 조심스럽게 눕히는 게 맞는 거고요. 또 4번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으면 물, 음료수, 의식이 없을 때도 제가 의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떠한 조치를 그렇죠. 취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물질이 껴요. 이물질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답은 할 수 있는 건 답은 3번입니다. 이것은 안전한 장소 다른 거에 비해서 답이 3번인지 확인 조금 후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33번입니다. 폐쇄 질식 환자의 응급구호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주세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1번 호흡곤란 유형 중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질식된 경우를 폐쇄 질식이라 한다. 네. 2번 시술자와 환자가 서로 보고 구호 조치를 취한다. 네. 3번 환자의 젖가슴 중앙 부분을 압박한다. 네. 4번 환자를 안고 팔을 둘러 등 쪽을 두 손으로 세게 당긴다. 답은 몇 번일까요, 영진 씨?
1번이요. 네. 네.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네. 네. 폐쇄 지식이 바로요. 폐쇄 말 그대로 기도에 무언가가 막혀서 막히는 거죠? 지시된 네. 경우고요. 나머지 2, 3, 4 보기는 이런 경우에 적절한 응급조치가 아니니까 한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3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34번입니다. 하임리 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주세요. 1번, 환자의 앞에 서서 한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어깨를 친다. 2번, 환자의 등 부분에 무릎을 대고 젖가슴 중앙 부분을 여러 차례 세게 친다. 3번, 환자가 숨을 크게 쉬거나 크게 기침을 하더라도 의사가 올 때까지 계속한다. 4번, 환자가 어린아이인 경우 주먹 대신 손가락을 사용한다. 여러분 또 지금 하이리 요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하임리 요법이라는 건 목에 무언가, 기도에 무언가 그렇죠. 목에 걸렸을 걸렸을 때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법인데요. 강사님 배우셨어요? 제가 배웠죠. 그쵸. 배웠는데 이거는 다리 사이에 자기 무릎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환자를 뒤에서 앞에서 끌어안고 가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폐를 압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걸린 게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치면 1, 2, 3번은 조금씩 답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 다른 손으로 어깨를 친다거나 치면, 가슴 부분을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환자가 숨 쉬고 기침했는데 계속하면 아파요. 이게 의외로 굉장한 힘을 요구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강사님? 아니요. 네. 아파요. 아파서 하기 싫답니다. 답은 네. 4번입니다. 아이일 경우에는 주먹이 아니라요. 손가락으로 아이를 받치고 등 쪽을 이렇게 해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아이다 보니까 주먹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장파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35번.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가 났을 경우 응급구호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엔 베이는 사고예요. 1번. 피나네요. 피나 아파요.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손상 부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한다. 2번. 피가 계속 날 경우 새로운 거즈로 교체해 가면서 지혈을 계속한다. 3번. 지속적인 압박을 위해 붕대를 감아둔다. 4번. 손상 부위를 식염수로 씻어내면 상처 부위를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 답 뭔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알죠.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데이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손가락에 베이는 사고가 나서 살짝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자, 손가락에 붙여놓고 이렇게 지혈이 될 수 있게 지속적인 압박을 위해서 이렇게 붕대로 감아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붕대는 아니고요.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이걸 가지고 붕대로 생각하라고. 아유. 뭐가 탈렸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손상 부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면 안 되고요. 높게 해야죠, 높게. 심장보다 높게. 높게, 그쵸, 심장보다 지혈을 높게.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거즈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즈에 계속 덧대어가면서 눌러가면서 지혈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요? 혹시 띄어내다가 피가 더 날 수도 있을까요? 그 주변이 더 상처가 될 수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피도 더 날 수 있어요. 네. 자꾸 없는 내용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다음 죄송합니다. 4번 손상 부위를 식염수로 씻어내면 상처 부위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식염수로 씻어낼 경우는 상처 부위가 오염됐을 때는 식염수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건 뭐 다들 상식으로 이걸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씻는다고 해서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네. 3번입니다. 붕대래요. 네. 네, 다음 36번. 골절 부상 시 응급구호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주세요.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진 거죠. 그렇죠. 부러진 거. 1번. 부러진 뼈 끝이 신경이나 근육,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다면 우선 부목으로 압박하여 출혈을 방지한다. 3번. 뼈가 외부로 노출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안으로 밀어넣는다. 4번. 환자를 가능하게 신속하게 이동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한다. 제가 놀라지 않은 부분이 2번이에요. 응급구호 조치로 가장 적절한 건 2번입니다. 네. 네. 이게 부러진 뼈 끝이 신경이나 근육, 혈관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긴 하는데 무리하게 이거 혼자서 그쵸. 어떻게 시도를 아니면 하면 안 될 것 다른 같아. 분이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뼈가 외부로 놓칠 경우 됐을 때 신속하게 무슨 서랍도 아니고 아니, 의사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놓습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고 지금 4번은 그러는데요. 이 골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이지 말고 일단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는 게 가장 네, 다 알고 계죠. 골절하면 이렇게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쵸?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2번입니다. 네.
네, 37번입니다. 상처 출혈 시 응급구호 조치 중 가장 적절한 건 상처 출혈 시입니다. 이거 피가 났을 때요. 피나 나요. 피가 나. 네. 1. 출혈량이 10%에 이르면 즉시 수혈을 받아야만 하는 위험한 상태이다. 2번. 출혈 부위에 천장을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강하게 압박한다. 3번. 혈관 압박을 했어도 지혈되지 않을 경우 직접 압박을 실시한다. 4번. 출혈 환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도 별 상관없다. 옳은 말은 2번 하나뿐입니다. 출혈 부위에 그쵸. 천장을 올려놓고 네, 손바닥으로 강하게.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압박을 해야 지혈이 된다고 하니까요. 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38번 문제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네네네. 네. 잘 따라오십시오. 네. 코피 날 때 응급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코피입니다. 코피. 네. 네. 1번,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젖혀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아, 2번, 네. 코피가 날 때 얼음 등을 이용한 냉찜질이 유용하다. 네. 3번, 엄지와 검지로 해보세요. 코 날개 부분 위쪽을 살짝 눌러준다. 네. 콧대가 없어서. 참. 안타깝죠? 자, 4번. 그렇지만 누를 건 있습니다. 네. 응급조치를 통해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주는 건데요. 옛날에는 코피 나면 뒤로 젖혀 막 이랬었거든요. 안 돼, 안 돼. 기도로 넘어가요. 막 목에서 피 냄새, 막 피가 막 느껴져요. 네, 네. 이럴 때는 코 젖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숙이라고 저는 옛날에는 공부하면서 왜- 배웠는데, 아, 그래요? 옛날에는 응급 책이 없었어요. 아, 공부를 안 하신 거죠. 몇 년도에 사셨길래 응급조치 책이 없는 그 시절을 사셨어요? 아, 있을까요? 네. 공부 안 한 티를 탁탁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절대 적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억해주세요. 네, 39번. 심폐소생술 요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계속 적절한 거 찾네요. 아닌 것을 찾으려면 더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1번. 심폐소생술은 가슴뼈가 5cm 정도 깊이로 들어가도록 세게 5cm. 누른다. 네. 2번. 심장 압박은 분당 60회 정도 속도로 실시한다. 3번. 외웠는데. 기도를 열고 코를 막으며 2회 숨을 빨아당긴다. 4번. 구조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일한 횟수로 반복한다. 제가 알기로는 분당 60회 아니고 100회로 알고 있는데. 이날보다 빨리 해야 돼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이런 속도로.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기도를 열고 코를 막으며 2회 숨을 불어 넣어줘야 숨을 쉴 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빨아당기면 안 되겠죠. 불어넣어 주십시오. 도착할 때까지 네.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은 심장 압박을 30회 할 때 인공호흡은 2회. 요 정도의 비율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답은 하나죠. 1번. 1번입니다. 가슴뼈가 5cm. 그러니까 5cm라고 하면 그렇다고 잘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5cm. 느낌에 생각보다 좀 깊이 세게 눌러줘야 한다. 세게 누른다 생각하고 누르면 된다. 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문제 40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네. 심폐소생술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걸 찾아주세요. 네. 1번. 뇌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었더라도 5분 이내 재개되면 손상이 초래되지 않는다. 야. 2번.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 3번.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가슴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다. 4번. 환자의 호흡이 중지된 것이 확인되면 흉부 압박을 더 이상 중단한다. 자, 여기서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이에요. 네. 네.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구조원이 올 때까지 계속. 네. 1번 같은 경우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안 돼요.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 실시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뼈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다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책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아까 5cm라고 했잖아요. 5cm면 꽤 그쵸. 좀 되거든요. 세게, 강도가 세거든요. 네. 제가 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힘껏 몸을 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지된 것이 확인되어도 이 흉부 압박은 하다 보면 또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저희는 그냥 열심히 5cm 힘을 줘가면서 열심히 끝까지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네. 네.
시방 문제 네, 답은 죄송합니다. 2번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네네네. 지금까지 응급구호조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10개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1번부터 40번까지 네. 우리 쭉 다 풀어봤어요. 아, 현정 씨 수고하셨어요. 영지씨 네.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합격하십시오. 화이팅!